If you want to sound a little bit harder, a little bit crispy, a little bit stronger, There's no po- 안녕하세요, 사람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달님, DAL 달님. 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되게 춥더라고요. 네, 춥습니다, 지금. 닉네임을 바꾸셨다고요? 닉네임이 그 전에 뭐였었죠? 네, 소리님 안녕하세요. 기타. 기타를 들고 오셔도 되고, 안 들고 오셔도 되고, 음, 연수님인데 달님으로 바꾸셨구나. 기타를 들고 오셔도 되고요, 안 들고 오셔도 되고,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기타가 뭐 있으시면 뭐 좋을 수도 있고, 기타가 없어도, 네. 패킹 트랙은 잘 들리시나요?
네,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동영상에 다 올려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슨 동영상에 올려놓은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라이어드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지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좀 이제 알아보려고요. 예. 보통은 이제 얘기 좀 하고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가 질문도 좀 받다가 이제 그 트라이어드에 대해서 또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좀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오시면 그때 네, 이 트라이어드 같은 경우는 그 사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트라이어드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 트라이어드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트라이어드의 구조하고 트라이어드를 좀 빨리 외우는 법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네. 그리고 또 그 트라이어드를 이용해서 또 메이저 스케일을 또 빨리 찾는 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기타뿐만 아니라 음악 자체가 그 상당히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네. 바깥에 되게 추워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게 스튜디오 바깥에 문 잠그고 그리고 이제 히타 손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틀어놓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음. 그럼 그 저기 달링 그쵸 DAL이니까 달이라고 읽어야 되죠. 예, 달링 같은 경우는 뭐 기타를 얼마나 치셨어요? 겨울이 이게 딱히 곡을 외우지 않고 항상 그 악보 딱 있으면 바로 연주 딱 하고 그리고 나서 딱 잊어먹고 그래서 4년 그 취미로 지금 하시는 거죠? 은퇴 취미. 아, 그럼 뭐 좋아하시는 장르는 있으세요? 파이프라인 이거죠. 뭐였더라? 까먹었다. 모르겠다. 예, 그뜨그뜨단데 라리란데 라리단다린 다라리라라란 그거 맞죠? 파이프라인. 예, 바라모님 어서 오세요. 다디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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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디두디
미시솔씨. 미시솔티. 그다음 뭐였더라? 예. 아, 바라무님. 아, 맞아요. 아, 그 같은 아이디시구나. 바라무님, 사람님. 아, 그럼요. 네, 달님. 저도 안 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저는 이 파이프라인을 연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번 고1 때인가 그 이제 그 다른 반 친구가 이걸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게 있구나. 저는 그 당시에 헤비메탈에 빠져 있었거든요. 예. 예. 뭐 이렇게 악보 있고 하면 뭐 금방 하죠. 근데 네. 잊어먹죠, 그럼 당연히. 그 저는 이 곡을 그냥 이렇게 들어만 봤지 제가 쳐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살짝 기억이 나서 한번 해본 거죠. 예. A 마이너. 저는 그 한참 이제 그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이럴 때 중3 때 이때 막 스테어웨이 투 헤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스테어웨이 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락앤롤 뭐 이런 거 이거는 이건 다른 거구나.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레이 서메어라고 있어요. 어레이즈 서메어라고 스콜피온스 거. 이런 거 있죠. 네. 이거 가지고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아, 네. 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중학교 때 많이 했죠. 중학교 때 이제 중3 때 이제 아는 형 있었어요. 그 대학생 형이 있어가지고 그 형한테 알려달라고 막 쫄라가지고 스테어웨이 투 헤븐도 배우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악보를 볼 줄 알면서부터는 이제 혼자죠. Makes me wonder. 이것도 트라이어드네요. 지금 이것도 3화음. E 마이너 D C D E 마이너 D C D 이거네요. 이것도 A 마이너 7 D House of Rising Sun. 아, 아마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요? 이 스테이웨이 투 헤븐이 1970년 이때쯤 나왔을 거니까. 예, 블랙독하고 같이 블랙독 그 앨범하고 같이 스테이웨이 투 헤븐이 두라라린드데 두라라린 두라라린드데 루타리타 이 블랙독 제가 20대 때 아는 형들하고 같이 이거 공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 까먹었네요. 예. 블랙독 이런 것도 했었고. 아, 그쵸.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그 디스토션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랜디 로즈, 오지 오스본 이런 거 이제 좋아하게 되죠. 오지 오스본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크레이지 크레이지 트레일 이런 것들 그쵸. 그다음 미스터 크롤리는 이제 솔로가 좀 어려워서 그거를 완성해야만 지금 기타리스트로서 어느 정도 좀 락기타 좀 한다 그랬었죠. 있잖아 미스터 크롤리 그쵸. 미스터 크롤리 그쵸. 이거 태핑 있나? 네, 이런 것들. 지금 이거는 012라 줄도 되게 두꺼워요. 이 기타는 거의 통기타 줄이라. 네, 그것도 20대 때 이제 성공하고 되게 막 행복해했던. 네, 합주하고 막 공연하고 그러면서. 네. 크레이지 트레인.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한참 또 마이클 쉔커에 또 빠졌었죠. 마이클 쉔커. 근데 마이클 쉔커는 뭐 따로 곡을 이제 연습하진 않았지만 마이클 쉔커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디오도 좋아했었어요. 디오. 그리고 이제 고2 때는 또 한참 또 주다스 프리스트에 빠져가지고 또 그쵸. 예. 그랬는데 이제 동성연애자로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죠. 로 팔포드 보컬. 엄청 또 주다스 프리스트 좋아했었죠 또. 네, 그 음악을 많이 들으시면 돼요. 좋아하시는 음악 많이 듣고 그 중에서 좀 이제 난이도 좀 낮은 것부터 하셔가지고 그렇게 카피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세월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오래 전부터 되게 음악을 계속 좋아하고 흉내를 내고 막 그렇게 하던 것들이 이제 쌓여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구나.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연습에 매진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라. 예. 그리고 어차피 그 여기에 오시는 저기 이 모함지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취미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전공이 아니니까 너무 막 이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빨리 안 되거든요. 예. 막 그 유튜브 보면은 네. 물론 저도 유튜브긴 하지만 유튜브 보면은 막 금방 될 것처럼 막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거 하나만 알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음악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 계속 연관 맺어져 있어가지고 기초부터 착실하게 닦아 나가야지 그래야지 그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 안에만 있었더니 목이 계속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20대 초반까지는 락을 되게 좋아했었죠. 20대 초반까지는 락을 엄청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20대 네, 슬로우 앤 스테디. 근데 또 시간이 허락하고
또 뭐 건강이 허락하면 뭐 열심히 하셔도 되죠. 예.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시면 예. 또 이제 먹고 사는 게 또 걸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또 문제니까. 근데 또 달님께서 말씀하시길 예, 뭐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취미생활 하신다니까 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하시면 되죠. 재밌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파이프라인 그런 거 하셔도 좋고 내가 재미있고 잘 아는 곡들 그런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 이제 아까도 이제 레슨을 하면서 이제 이제 한 분이 이제 손가락이 잘 안 돌아가세요. 예, 근데 이제 포크 기타 위주로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무슨 인연인가 그 이제 유명한 그 옛날에 유명했던 그 가요인데 그 인트로가 기억이 나나? 미파솔파미레도라솔 이렇게 멜로디가 악보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드랑 같이 이렇게 코드웍으로 하는 거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알려드리느라고 근데 막 이렇게 손가락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복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성공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디에 한 마디씩 두 마디씩. 예. 이게 노래 제목이 뭐더라? 뭐 이런 가요인데 예, 옛날 가요인데 되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요 30쯤은 아니고 약간 비슷하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옛날 가요 같아요. 아무튼 사실 이 이제 금요 정기 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레슨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계속 제가 많이 올려놨었잖아요. 레슨 동영상을 상당히 많아요. 되게 양이.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만 다 보셔도 상당히 그걸만 만약에 따라오실 수만 있어도 상당히 좀 수준급으로 레벨이 올라가세요. 네,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라이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렇게 영상만 보고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매틱 서부터 뭐 메이저 스케일이야 어느 정도 조금씩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컨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작곡 시스템, 연주 시스템, 그 다음에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고 그 곡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하는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음정도 알아야 되고 그걸 이제 기타로도 알아야 되고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보다 더 쉽게는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거보다 더 쉽게 한다라는 거는 진짜 완전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음악이 독학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의외로 독학하기가 힘들어요. 음악이. 사실은 이제 또 간혹 가다가 또 이제
댓글들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아, 이거는 돈 내고 배워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막 무료로 막 풀어주셔서 고맙다고, 내지는 뭐 이렇게 막 풀어도 되냐는 거라고, 그런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네, 보고 또 보고 드라마 제목 같은. 근데 이거 이렇게 풀어놔도 사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정보의 바다잖아요. 정보의 바다 속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좋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래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아, 깨달을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한참을 그러니까 혼자서는 힘든 그런 과정이죠. 독학으로는. 그래서 그쵸,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부분 뭐 이렇게 좀 뭐 흥미 위주로 그런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 얘기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좀 더 인기 위주로 좀 이렇게 클릭하게 만드느냐, 그런 차이인 거지, 전체적인 얘기들은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보통 분들은 거의 포기하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어,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저도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서 상당히 많이 헤맸었죠. 20대 때. 그러다 이제 좋은 선생님을 이제 찾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음. 바라모님 같은 경우도 그 일단은 뭐 코드 좀 잡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꾸준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으로. 아, 달님은 어디 사시는데 그러세요? 부산 쪽에 사세요? 그때 또 한 분 부산 사시는 분 계셨는데, 계속 제 그 저기 영상에 계속 배우러 오고 싶은데 너무 멀다 계속. 예. 포기하고, 소리님 포기하고 다시 오고, 포기하고 다시 오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이론 레슨 있잖아요. 음정부터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집에 뭐 피아노 같은 거, 역삼동 역삼동이면 역삼동이면 여기잖아요. 옆에잖아요. 역삼동이면 바로 옆 동네네요. 예. 예. 어려워요. 소리님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 부산쯤 사신다고요. 한 번은 또 저기 어디야, 그 군산 쪽에 사시는 분이 다 이렇게 되게 멀다고 막 그러면서 막 카톡이 왔었어요. 한번 오고 싶다고, 막 레슨을 받고 싶다고 막 그러셨는데, 멀죠. 군산. 근데 군산도 한 3시간이면 되잖아요. 예. 제가 이제 한참 막 그 레슨을 많이 할 때 대구에서 올라왔었고, 광주에서 올라왔었고, 사실 바라모님, 저는 이게 제가 이 레슨을 진행하면서도 사실 재즈 얘기는 거의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싱이 재즈 보이싱이라는 얘기만 했지 재즈라는 얘기는 말은 저는 거의 안 꺼냈잖아요. 일렉 기타에서 하는 뭐 기타에서 하는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 좋다라고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배운다.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 해야 된다 이렇게 올린 건데 재즈가 돼버렸네요. 10년 어렸어도 쏘리님 10년 후가 되시면 또 그 말씀하실 거예요. 10년 후가 되시면 또 10년만 어렸어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그 시점이 바로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네. 늦은 건 없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하죠. 와 10년만 어렸으면 날아다닌다고 막. 그런데 10년 전에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10년 후를 내다보고 나는 10년이 어리니까 난 날아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의 그 개똥 철학 같은 게 있는데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네. 이제 그 저한테 직접 이제 사사받는 그런 이제 제자들한테는 제가 이 얘기를 꼭 하는데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거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는 미래잖아요. 그리고 미래 시점에 봤을 때는 또 과거고 결국에는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다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게 곧 결국에는 현재를 열심히 살면 그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돌아보면 과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런 건 있죠. 그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막 그 열정이 막 피가 끓는 거랑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지금은 또 사회 경험도 많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또 그 겪는 거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 현재 삶 자체를 이렇게 잘 유지하시면서 그 안에서 네.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세요. 결과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그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즐기시면서 그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내가 써먹을 수 있을 때 아주 쉬운 거라도 조금 더 새로운 것들 그동안 안 해봤던 것들 하나씩 둘씩 써먹을 수 있고 이게 써먹으면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시면 계속 그렇게 하나씩 더 늘어가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죽었다 깨나도 진짜 마스터 오브 마스터 못 되고 저도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할 것도 많고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천재인데 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다 집안도 빵빵하고 모든 게 다 받쳐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운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땐 저도 그냥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구나라고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많이 깨달아요. 본인 스스로가 대신에 이제 뭐는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좀 더 냉정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는 잘 모르죠. 그거는 어떤 사람은 뭐 되게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못한다는 사람 말은 안 하겠죠. 말을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그러고 저한테 얘기는 안 하겠죠. 당연히.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취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딱 되면은 그 하나를 되게 소중하게 행복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은 거 하나가 내가 성공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소중함,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함을 찾고 그것들을 자꾸 하나씩 하나씩 확장시켜 나가면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즐거워야죠. 어차피 평생 해도 못 따라갈 건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전체 수석을 해가지고 수능이든 뭐 제일 좋은 대학을 간 1등인데 왜 그런 되게 유명한 설화가 있잖아요. 어떻게 공부했냐고 하니까 그냥 뭐 교과서만 했고 자기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다 뭐. 기타는 멜로디, 하모니, 리듬 다 해야 해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타뿐만 아니라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도 멜로디, 하모니, 리듬 다 해야 돼요. 피아노도. 물론 이제 기타는 피아노에 비해서는 좀 더 리듬 악기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피아노 같은 경우도 타악기잖아요. 건반 악기지만 피아노는 두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리기 때문에 기타 같은 경우는 기타도 화음되고 근데 이제 그 표현력에 있어서는 사실 기타보다는 피아노가 훨씬 더 풍부하긴 해요. 근데 기타가 또 좋은 게 뭐냐면 기타에는 밴딩이 있잖아요. 밴딩이. 그쵸. 그리고 또 기타에는 또 무적의 또 우리 이펙터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대중음악을 이끌었던 건 기타예요. 피아노도 맞긴 하지만 대부분 뭐 비틀즈도 다 기타였지. 여태까지 락도 다 기타였지. 그렇죠. 에릭 클랩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부분 다 기타리스트였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프 백도 기타리스트였지. 그러니까 기타니까 기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음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타일들이. 그리고 뭐 악기도 여러 가지고. 근데 죽을 때까지 다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타를 메인으로 잡고 기타를 열심히 하면서 저 피아노는 부수적으로 좀 이렇게 코드 정도만 잡을 수 있게 연습을 하고 그랬었죠. 에릭 크랩튼 저도 되게 좋아하죠. 에릭 크랩튼은 곡을 잘 써요. 그러니까 에릭 크랩튼이 기타를 뭐라 그러지? 막 기타리스트로서 뭐 기타 라인이 뭐 어마어마한 라인들이 나오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에릭 크랩튼 같은 경우는 그 곡 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뛰어나서 기타의 전설이죠. 에릭 크랩튼도. 근데 이제 그 에릭 크랩튼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제프 백이 이제 굉장히 티어스 인 헤븐 이거 악보 봐야 돼요. 뭐였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7080이 되는데요. 티어스 인 헤븐이 뭐였지? 악보를 봐야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어서. 한번 구글링을 해서 악보가 있나 한번 볼까요? 비슷하게 남아.
네네. 디미니시가 도미넌트 가능할 때가 어떨 때인지 잠시만요. 자, 이 글을 좀 올릴게요. 이게 하트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디미니시드가 도미넌트 가능할 때가 어떤 때인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그거를 설명을 일단 올렸었잖아요. 네. 그, 저번 주죠. 저번 주 때 해가지고 그때 제가 디미니시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약간 용어가 약간 어려운데 어센딩 디미니시라 그래요. 어센딩 디미니시라 그래서 예를 들면 C 코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D-7이 있어요. 그러면 이 D-, C 메이저 스케일에서 그러면은 C 메이저 7 내지는 C, 그 다음에 D-7, E-7, F 메이저 7, G7, A-7, B-7 플랫 5, C 메이저 7을 우리가 그 C 메이저 스케일 안에 있는 코드잖아요. 그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런 거를 우리가 다이어토닉 코드라 그래요. 다이어토닉 코드. 그러니까 세븐스 코드니까 다이어토닉 세븐스 코드라 그래요. 이 다이어토닉이란 말이 뭐 찾아보면은 뭐 오음계적인 스케일로 이루어진 막 이렇게 쭉 여러 이제 설명들이 있지만 이 다이어토닉이라는 거는 그 해당하는 스케일의 구성음으로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다이어토닉이라 그래요. 즉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인 C 메이저 스케일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으로 코드가 되던 멜로디가 됐던 그 음만을 이용하는 걸 우리가 다이어토닉 뭐 3화음, 다이어토닉 세븐스 코드, 다이어토닉 뭐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없는 아닌 파샵이라던가 뭐 예를 들면 뭐 C 플랫이라던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닌 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다이어토닉이 아니다 그래서 넌 다이어토닉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다이어토닉 세븐스 코드들이 우리가 C 메이저 키에서는 5, 7이 G7이잖아요. 5도 7, 1도 그쵸?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만 그 도미넌트에서 디미니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 정도.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세컨더리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라고? 이 우리 G7 다음에 C 가잖아요. 우리 C, G7, C 그러면은 솔, 시, 레파에서 이 파는 미로 가려는 성질, 파는 미로, 시는 도로 가려는 성질. 그래서 이렇게 G7, G7 이렇게 안정되게 해결되지는 이건 클래식에서 온 건데 이러한 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에 파하고 시가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얘네들을 우리가 트라이톤이라 그래요. 예, 좀 어려운 거는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네네 그쵸. 예, 이게 나중에는 어차피 얘 자체가 그대로 녹화가 되니까 그대로 올라가니까 나중에 또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G7에서 C로 가는 그래서 이게 G7 다음에 C로 가는데 이걸 우리가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잘 끝났다. 그래서 퍼펙트 케이던스 내지는 뭐 도미넌트 케이던스 그런 말을 써요. 5도 7, 1도 그쵸. 이 성질을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C 메이저 7이 있고 D 마이너 즉 C 메이저는 원래 1도니까 그거에 대한 5도는 G7이 있는데 D 마이너나 E 마이너나 F들은 그 5도 7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5도 7을 앞에다가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D 마이너 7 앞에 A7이 붙을 수 있고 E 마이너 7 앞에 B7이 붙을 수 있고 F 메이저 7 앞에 C7이 붙을 수 있고 이게 5도권으로 움직여요. 지금 제가 5도권을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오도권. 오도권. 이게 바로 샵 붙는 순서, 플랫 붙는 순서. 시미라레 솔도파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오도권이에요. 요 오도권. 그래서 예를 들면은 D 마이너가 있으면 그 앞에 A7. 그렇죠? E 마이너가 있으면 앞에 B7. 그래서 우리가 시미라레 솔도파 G7일 때 C였잖아요. 그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E 마이너 앞에는 B7. 이렇게 부분적으로 도미넌트를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왜 1625 할 때 C 메이저, A7, D 마이너, G7 그러면 그때 이 세컨더리 도미넌트나 아니면은 원래 5도 7, G7 이런 도미넌트들이 왔을 때 그 도미넌트가 지금 자 일단 이 G7에선 잘 사용하진 않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 D-7 앞에 A7이 많이 붙어요. D-7 앞에 A7이 와요. 그러면 A7은 라, 도샵, 미, 솔이에요. 구성음이. 그러면 거기에 플랫 9을 넣게 되면 그게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마이너로 가는 5도기 때문에 스케일이 D 마이너로 해결받기 때문에 그 D 마이너에 귀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라는 스케일을 써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말이. 자 아무튼 그냥 이건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C 메이저 스케일에서 D 마이너나 E 마이너 딱 요렇게만 얘기할게요. 그 앞에 도미넌트인 A7이나 B7이 왔을 때 그때 루트를 빼고 그러면 라, 도샵, 미, 솔이니까 루트를 빼면 도샵이죠. C 샵 디미니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센딩 디미니시라고 하는데 C 샵 디미니시 그 다음에 D 마이너 즉 A7 자리에 C 샵 디미니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디미니시드가 도미넌트에서 사용을 할 때가 바로 요럴 때예요. G7에서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G7에서는 이렇게 편곡적으로는 잘 안 쓰고 솔로 할 때는 쓰죠. 솔로 할 때 예를 들면 D-7, G7일 때 솔, 시, 레파니까 B 디미니시. 근데 디미니시는 모든 음들이 다 단삼도라서 B 디미니시는 C, 레, 파, 라 플랫인데 얘네들이 D 디미니시, F 디미니시, 라 플랫이면 A 플랫 디미니시 다 같아요. 그러니까 단삼도 3칸씩 움직일 수 있어 똑같이. C가 여기 있으면 그렇죠? 미, 파, 솔, 라, 시 그러면 B 디미니시죠. 요걸 그대로 단삼도 아래, 단삼도 위. 그러니까 D-7, G7일 때 B 디미 C 메이저 잘 어울리죠. 요게 요 B 디미니시가 결국에는 이 G7이 C 마이너에 수속되어 있는 그 도미넌트의 색깔을 내줘요. 그거를 믹솔리디안 플랫나 너무 얘기가 어려워진다. 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근데 요 설명들이 이론에는 다 있어요. 제가 이론에 다 설명해서 올려놨거든요. 그쵸. 그 재즈와 성악 이론에 다 제가 이론을 설명해서 다 올려놓긴 했는데 아무튼 G7 잡으면 솔시랩하잖아요. 그러면 그 C부터 시작해서 디미니시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음이 B만 하나만 그 잡히면 돼요. 그러면 그 모양 그대로 똑같아요. 네네네.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도미넌트가 나오잖아요. 도미넌트가 나오면 이거는 도미넌트만 무조건 나오면 그 도미넌트의 아니면 반음 아래로 생각해도 돼요. G7이면 반음 위 A 플랫이죠. A 플랫 디미니시 A 플랫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3음부터 시작하는 C부터 시작하는 생각해도 되고
좀 어려운 얘기죠. G7이면 A 플랫 디미니시. 그러면 3도씩 계속 올라가면 돼요. 세 칸씩 단 3도. 마찬가지 C 메이저 7, A7, D 마이너. 제일 좋은 건 A7 딱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바로 요 안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그 다음에 D 마이너. 네. 이거를 되게 많이 써요. 되게. 네. 특히 재즈 연주가들이 많이 쓰죠. 네. D 마이너 7, G7. 반이 몰린 거. 아, 네. 그렇게 그렇게 그냥 무조건 앞에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 다 그냥 다 필요 없고 도미넌트 나오면 무조건 반음 위 디미니시 그걸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이 디미니시가 어센딩 디미니시를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게 더 예쁜 코드 진행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예를 들면 이제 C 메이저 스케일 때 그러니까 항상 도미넌트는 5도권의 코드로 해결을 봐줘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도미넌트의 기능은 첫 번째 기능이 그거예요. 5도권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5도권 넣어드렸잖아요. 요거 5도권 요거 확대를 해드릴게요. 제 얼굴을 좀 가리더라도 5도권. 그러면 G7일 때 C로 넘어가는 거고 C 메이저든 C 마이너든 C7이든 그리고 D7일 땐 G로 가는 거고 C7일 땐 F로 가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5도권 완전 4도 위 완전 5도 아래 똑같이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 4도 위 완전 5도 아래. 그래서 우리 플랫 붙는 순서 시밀 아래 솔도파를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밀 아래 솔도파, 시밀 아래 솔도파. 이 5도권이 여러 가지의 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코드 진행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D-7이 나오면 그 앞에 A7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 A7을 반응 위인 B 플랫 디미니시 내지는 A7의 상음인 C 샵 디미니시 다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C 앞에 G7 오니까 G7일 때 A 플랫 디미니시나 B 디미니시. 그러면 3도씩 단 3도씩 계속 다 갈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디미니시를 활용할 때는. 아, 그거는 원래 좀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꼭 제 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좀 이게 그 축구 중계 같은 거 봐도 입 중계하고 보면은 시간차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예. 지금 저 핑은 되게 좋아요. 파란색으로 지금 핑은 되게 좋은데 음, 시간차가 좀 날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저 왜 이제 그 뭐 해외 축구 같은 거 볼 때 토트넘이나 이런 거 볼 때 이제 또 그 축구 입중계 그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입중계 유튜버들이 꼭 타임을 적어놔요. 위에 타임을 알려줘요.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타임을 딱 해놓으면 안 맞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빠르면은 중계가 빠르면은 중계를 약간 뒤로 이렇게 실시간이라도 약간 뒤로 밀면은 뒤에 계속 이렇게 쫓아가면서 볼 수 있잖아요, 뒤에 거.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맞추는 거죠. 축구 중계와 입중계의 지금 현재 그 시간을 맞추는 거죠. 그거 꿀팁이에요. 제가 그걸 잘해요. 그리고 TV가 더 빨라요. TV가. 그리고 폰이 좀 더 느리고 아마 이게 어차피 인터넷이라
그 인터넷의 성능에 따라 또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예. 제가 봐도 제 폰으로 봐도 시간차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시간차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시간차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나와요. 지금 시간차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나와요. 거의 한 10초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거의 한 10초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이렇게 나지? 자, 그러면은 저 죄송한데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약간 이게 계속 추운 상태에서 이렇게 있었다 보니까 좀 화장실을 좀 가고 싶네요. 네. 잠깐. 합주시 통기타가 여러 대 있을 때 멋진 연주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바라모님 저 화장실 좀 잠깐만 갔다 오고, 네, 그리고 나서 네, 우리 딱 5분만 그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얼른 와서 또 알려드리고 또 제가 준비했던 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차가 좀 있어서. 제가 음악 좀 틀어놓고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제 걸로. 제발 내 앨범 다 나와라. 네, 있네요. 네, 이건 제 정규 앨범인데요.
네, 다녀왔습니다. 10초 정도 차이 나는 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초중급자 레슨 시 가장 중점을 두시는 게 뭐예요? 멜로디, 리듬, 박자, 간단한 커리큘럼 위 헤매고 있어요. 스케일 좀 배우거나 멜로디 좀 빠져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이제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가가 제일 이제 중요하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중요해요. 리듬, 박자,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뭐 스케일 같은 것도 좀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코드 치면서 멜로디 살짝 넣으면서 노래하면서 반주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연주 같은 게 나왔을 때 그 연주에다가 내가 좀 이렇게 솔로 같은 것도 좀 넣고 싶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 여러 스타일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그 배우고자 하시는 분의 그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야죠. 네. 일단 뭐 손으로 뜯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크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쿠스틱 기타와 또 일렉 기타는 또 좀 차이가 있겠죠. 네. 보통은 이렇게 좋아하시는 곡이나 좋아하시는 스타일들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좀 이렇게 손가락 돌아가서 멜로디 같은 걸 치고 싶다, 지금 이제 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도 계시고. 네. 참, 바라무님 또 질문 같은 경우, 통기타가 여러 대 있을 때 멋진 연주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자, 합주 시 통기타가 몇 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분 정도는 멜로디, 만약에 그 이제 기타가 바라무니만 몇 대 정도 돼요? 통기타가? 일단 통기타 대수를 좀 알아야. 달님 어떻게 설명이 좀 됐나요? 근데 스케일을 좀 배우고 나니 멜로디에 빠져서, 그러면 이제 손가락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셔야죠. 이제 손가락 트레이닝을 이제 엄청 시키고, 그 다음에 스케일 이제 막 12키로 돌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진행 딱 놓고 거기서 이제 또 막 이제 또 스케일 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솔로 하게끔 만들고, 펜타토닉 스케일도 배우고 이제 메이저 스케일도 배우고, 또 요즘 또 제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또 이제 모드 스케일, 코드 스케일도 배우시고, 코드 톤도 또 좀 배우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우시고, 또 그런 것만 하면 좀 지겨우니까 또 곡도 하나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건,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솔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사실은 반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크로매틱. 예. 예. 정확하게 또 타임을 맞춰서 하시는 게 또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이제 그 네, 어려워요.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 달린 같은 경우는 녹음 장비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녹음 장비 같은 거 딱 있으면, 이제 저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앨범도 만드니까 그게 가능한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그 녹음도 해보고, 녹음을 해보면은 또 내가 또 뭐가 잘 되고 안 되는지도 알니까 녹음도 한번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내가 또 녹음한 걸 또 다 들어보고, 그러면 좋죠. 또 멋진 반주 쫙 나오는 상태에서 내가 또 거기에 쫙 이렇게 솔로나 멜로디 같은 거 좀 쫙 쳐보고 그 녹음해보는 것도 좋고. 녹음해보면 실력이 또 많이 늘어요. 바라보님, 그 기타가 몇 대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기타 대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연주하시는 분의 이제 연주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기타 대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지금 딱 나오는구나. 시간차가. 보통은 이제 기타만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한 분 같은 경우는 베이스 라인을 해주는 거죠. 4대 꿈이지. 소리님 그게 꿈이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실 수 있어요. 예. 바라모님이 그 로직 그 맥북 사셨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바라모님 맞죠? 기타 4대면은 한 대 정도는 베이스 라인, 그리고 한 대 정도는 멜로디, 그쵸? 아니면은 이제 코드웍 좋으신 분이 있으면 한 분은 코드 하시고, 멜로디 이제 한 분 하시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누면 좋죠. 베이스 같은 경우 둔둔둔 이런 식으로만 쳐도 상당히 또 그럴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실력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만약에 이제 좀 손가락에 좀 돌아가시는 분이 2분이 있으면 그 2분이 화음 같은 거 딱 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멜로디 만들어도 되고, 보통 3도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보컬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노래도 있으시고. 보통은 이제 2대 같은 경우 이제 실력이 좀 이제 좋은 2분이 있으면 한 명이 이제 노래하면서 코드 치고 리듬 같은 거 치고, 한 명이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 솔로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셔도 좋고, 4대 같은 경우는 한 분은 베이스 웍 같은 거 조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분 정도는 뭐 멜로디 담당해 주시고. 네, 소리. 저기 펜타토닉 같은 경우를 연습하시는 게 또 솔로 할 때는 또 가장 먼저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키에 대한 개념만 갖고 계시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곡이 샵이 몇 개가 붙었냐, 플랫이 몇 개가 붙었냐, 아니면 시작하고 끝나는 코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키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C 메이저 스케일하고 A 마이너 스케일은 같은 조표를 쓰기 때문에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같이 공유를 해요. A 마이너 스케일은 라시도레미파 솔라고, 물론 이제 중간에 뭐 E7이 나오면서 하모닉만 해서 빌려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그러면은 C 메이저 펜타토닉과 A 마이너 펜타토닉은 그 같은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C 메이저 코드, 그러면은 이 C 메이저도 마찬가지고 A 마이너 키도 마찬가지고, A 마이너 키 같은 경우는 A 마이너로 끝나겠죠. 중간에 A 마이너 키, C 메이저 키는, 하지만 둘 다 바로 이 O 플랫에서부터 이 코드가 그대로 나와요. 이 라인을 칠 수가 있어요. 요거야. G7, C 메이저 7, 1.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고 잘됐다. 이거는 지금 A 마이너 키예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이렇게. 네, 지금 이거 루프가 타임이 안 맞아가지고 좀 이제 어색하긴 한데, 그쵸?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진행이 이 이제 되게 유명한 진행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프라이미 투덤 그것도 똑같고 스틸가터 블루스도 그 진행이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유로파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도 딱 이 진행이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C 메이저와 A 마이너를 왔다 갔다 해요. A 마이너, D 마이너 7, G7, C 메이저, F 메이저, B 마이너 7 플랫 5, E7, A 마이너. 그럴 때 이게 지금 반주가 있나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아마 반주가 있을 거예요. 이 진행이 있나? 아, C 메이저, A 마이너, D 마이너, G7 있네요. 팝발라드라고. If you have an hour this 광고. week, you can learn 100 songs on the piano. 완전 팝식이네요. 길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진행을 좀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스윙이네. 보사노바가 있네요. B 마이너 7 플랫 5, E7, A 마이너. 이것도 똑같은 C 메이저와 나란한 조인 코드인데, 볼륨이
약간 작나요? 이건 볼륨이 좀 작구나.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다들 백인 트랙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별론데. 소울 재즈? 그쵸, 이런 식으로 그 똑같아요, 위치가. 반주가 좀 많이 밋밋하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C 메이저 키와 A 마이너 키는 이 펜타토닉 스케일을 공유한다. 그래서 제가 또 이 펜타토닉을 크게 보는 법도 알려드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루트부터 치는 거. 그쵸, 이 두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이거랑 펜타토닉도 각각 그 5 포지션도 있었고, 네. 이게 이제 이런 팝이나 아니면 아까 에릭 크랩튼 이런 사람들이 요런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흉내를 내보시면 또 이런 식으로 솔로가 가능하구나라는 걸 또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펜타토닉의 이 코드 진행에서는 펜타토닉 음과 상관없는 음들인데 요 코드에 맞는 음들이 한두 개씩 더 들어오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이게 처음서부터 뭐 코드 스케일이 어쩌니 도리안이 어쩌니 이러면 그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기 이전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에릭 크랩튼도 마찬가지고 코드 진행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당시에 나왔던 음악들이나 그런 것들이 단순한 진행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 진행 안에서 이제 그 원래 연주가의 것도 흉내도 내보고 거기에서 그 길 따라서 내가 또 한번 쳐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감각을 익혀나가는 거죠. 예. 제가 그 전에 뭐 한마디 하고 한마디 쉬고 뭐 두마디 하고 두마디 쉬고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쵸,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얘기들이 좀 너무 어렵죠. 네. 근데 지금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제가 요거를 지금 이제 오늘 하려고 요거를 딱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이 오도권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시죠? 오도권. 네, 그러면 자, 우리 이 삼하음이 상당히 이 락도 그렇고 팝도 그렇고 뭐 재즈도 마찬가지고 이 삼하음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물론 이제 그 앞에서 했던 뭐 3도, 4도, 5도, 6도 이런 것도 네, 5도권 지겹더라고. 예. 이 5도권이 251 연습할 때 아주 좋아요. 251 연습할 때 여기 지금 화면에 아마 커서가 보일 거예요. 예. 보이시죠, 커서가? 그러면 예를 들면 251
D 마이너 7, G7, C 메이저 7, G 마이너 7, C7, F 메이저 7. 이게 F 키일 때 2, 5, 1이고 C 키일 때 2, 5, 1이고 G 키일 때 A 마이너 7, D7, G 메이저 7 이렇게 2, 5, 1이고 3화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D 메이저일 때 E 마이너 7, A7, D 메이저 7 이런 식으로 2, 5, 1이 돼요. 그래서 이 오도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방향으로 가는 거,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라서 우리가 플랫 붙는 순서 있죠. 여기서부터면 시, 미, 라, 레, 솔, 도, 파. 그리고 이제 시가 아니고 시 플랫이 돼야 되죠. 이게 왜냐면 음정 관계가 완전 4도 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음 두 개 반음 하나 요렇게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파, 솔, 솔, 라, 온음 두 개, 라하고 반음이 돼야 되니까 B 플랫이 오면 그게 이제 단삼도라 그러거든요. 아, 완전 4도. 온음 두 개 반음 하나의 간격.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할게요. 쉽게. 그래서 다시 또 C 플랫부터 시, 미, 라, 레, 솔, 도 플랫이 B예요. 그리고 G 플랫은 F 샵, D 플랫은 C 샵. 이건 이제 스케일상에서 샵이 하나 이상 붙지 않는 경우에만 딱 영향을 준 거니까 샵이나 플랫이 딱 하나 음에서 하나만 붙는 거지 두 개는 더블 샵이나 더블 플랫은 안 붙는 그 딱 범위가 요거예요. 그래서 요 오도권, 이 오도권을 왜 놨냐면 우리가 그 3화음을 외울 때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이저 3화음 있죠. 메이저 3화음을 외우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게 왜 도움이 되느냐? 메이저 3화음을 외우게 되면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을 공부할 때 한 번에 제 얼굴을 좀 가려도 될까요? 네, 지금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제 얼굴을 좀 가릴게요.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이저 3화음을 공부할 때 메이저 3화음을 외우고 있으면 도, 미, 솔이잖아요. 그러면 C 메이저 스케일 상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C 메이저 스케일은 이렇게 코드도 쌓아주고 멜로디도 만들어주는 중요한 음들이잖아요. 우리가 곡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도, 미, 솔이 있으면 미파시도가 반음이에요. 그게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잖아요. 3, 4, 7, 8이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 그럼 그거를 C, 도, 미, 솔이면 루트에서는 반음 그리고 미파 3, 4 반음 7, 8 반음 이거 하고 나머지는 온음이에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도, 미, 솔을 외우고 있으면 도에서 반음 떨어지면 7 도에서 온음 올라가면 2 내지는 플러스 7에서 9 3에서 반음 올라가면 4 5에서 온음 올라가면 6 라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A 플랫 메이저 스케일이라 그러면 라 플랫, 도, 미 플랫만 외우고 있으면 요 3화음 메이저 3화음만 외우고 있으면 화질짝이면 네. 이렇게 메이저 3화음만 외우고 있으면요. 이 라 플랫에서 반음 떨어지면 7이라는 음을 바로 그리고 우리가 코드도 A 플랫 메이저 7 할 때 그 7음이 바로 솔이에요. 반음 아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음인 이 도에서 반음 올라가면 레 플랫 도샵이라고 안 그러죠. 음이 숫자가 바뀌니까 음도 바뀌어야 돼서 레 플랫 그리고 2 내지는 9 할 때는 라 플랫이 루트니까 온음이면 B 플랫 B 플랫이니까 온음이면 파가 6 내지는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 트라이어드만 외우고 있으면 메이저 스케일의 다른 음들을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어요. 3, 4 얘가 3, 4죠. 그 다음에 7, 8 반음 나머지는 온음이니까 2하고 6만 찾으면 되는 거죠. D 메이저 트라이어드로 한번 볼게요. D 메이저면 레, 파샵, 라잖아요. 그러면 레에서 반음 떨어지면 도샵이 7이고 파샵이 3음이니까 반음 올라가면 솔이고 그러면 레가 루트니까 온음 올라가면 미 라가 5음이니까 온음 올라가면 6, 시 이렇게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거죠. 요게 되게 숫자의 개념하고 요 그 음의 개념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스케일 같은 거 이런 거 찾을 때 되게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좀 어렵나요? 지금 설명드리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메이저 스케일을 빨리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왜 이 메이저 스케일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냐? 이 메이저 스케일의 코드들이 있잖아요.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4 메이저, 5 메이저, 6 마이너, 7 마이너, 플랫 5. 세븐스 코드까지 가면 C 메이저 7, D 마이너 7, E 마이너 7, F 메이저 7, G7, A 마이너 7, B 마이너 7, 플랫 5. 요거의 구조를 외우셔야 돼요. 네네네. 얘를 외우면은 빨리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얘 스케일의 구성음이 빨리빨리 떠오르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는 도, 미, 소를 놓고 도에서 발음 떨어지면 B였네. 근데 코드는 B 마이너 7 플랫 5구나. 아, 미는 E 마이너 7, 3도 마이너니까 E 마이너 7이지. 5도는 G7이었지. 그쵸? 그 다음에 오는 올라가니까 A네. 아, 6는 마이너 7이지. A 마이너 7. 3도가 E 마이너 7이니까 얘가 루트니까 그쵸. 3도가 E 마이너 7이니까 반음 올라가면 F 메이저 7. F 메이저. 3화음은 세븐스는 F 메이저 7. C 메이저 7이니까 오는 올라가면 D 마이너. 예. 요렇게 빨리 다이어토닉 코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만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모든 걸 다 하면 그냥 C 메이저 스케일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한테는 또 12키가 있잖아요. 왜? 보컬 때문에. 물론 보컬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보컬들이 그 키에 맞추기 때문에 그 보컬들이 자기 키에 편한 키를 바꾸다 보니까 키가 바뀌어가지고 샵이나 플랫이 막 붙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1도 처음 시작하는 거 내지는 마지막 엔딩이 코드가 무엇인가 그거를 찾으면 100%까지 아니지만 상당히 한 7, 80% 곡들은 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특히 가요나 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D 메이저 키다 그러면 D 메이저 키면 레니까 3, 4, 7, 8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3, 4, 7, 8이 반음이에요. 메이저 스케일은. 그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야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면 G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그러면 솔이 루트잖아요. G 메이저 스케일이면 솔이 루트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서 이제 트라이어드 패턴을 아시면 더 좋은 거라서 저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얘가 G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그러면 솔이 루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2, 3까지는 온음이고 3, 4 반음이니까 한 칸. 그 다음에 오는 가면 그쵸? 레 오는 가면 미 6, 그 다음에 7 오는 가니까 파샵이 되죠. 반응 가니까 솔.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사운드가 나오죠. 반대로 가도 즉 메이저 스케일은 루트에서부터 3, 4, 7, 8이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 그게 메이저 스케일의 기본 구조예요. 그게 바로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래서 그거를 블록으로 만든 게 이거죠. 그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G 메이저 스케일 친 거고, 그거를 3, 4와 7, 8을 반음이고 나머지는 오는 루트부터 그거를 블록으로 쭉 만들어 놓은 게 메이저 스케일 5 포지션, 7 포지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파시도가 반음이고 나머진 다 온음이고. 근데 C 메이저 스케일은 그렇게 구성되지만 다른 메이저 스케일은 그 원래 미파 시도가 반음이니까 그거를 이제 3, 4, 7, 8을 반음을 만들어줘야지 그 사운드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F 메이저 스케일 하면 F가 루트가 되잖아요. 그럼 루트부터 시작하면 루트에서 반음 떨어지면 7 루트 2 3 반음 가서 4 그러니까 C 플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메이저 스케일은 플랫이 하나가 붙는 거예요. 도 온음 레 7 그 다음에 루트.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게 좋은 게 이제 개 이름을 내가 알고 있으면 보면서 숫자로 루트 파 미 7 레 6 도 5
4 B 플랫 3이니까 발음 날아가서 라 A 라 A 3 E 솔 루트 F. C 메이저 스케일은 도가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것처럼 모든 음이 다 이 간격을 유지해주면 똑같이 이렇게 높낮이는 있지만 도레미파솔라시도 사운드가 들려요. 이게 이제 상대 음감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음이든 만약에 A부터 시작한다면 라가 루트 2, 3, 4 이때 3이 바로 도샵이 되는 거죠. 4 반음 가고 5 오음 6 오음 7 오음 반음 가면 또 루트. 네. 이게 A 메이저 스케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감이 조금 오죠.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가 무조건 어떤 음부터 시작하든지 간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반음이고 일곱 번째와 다시 루트가 반음이에요. 거꾸로 가든 반대로 가든 앞으로 가든 그 간격을 맞춰주는 거죠. 그게 되게 그게 메이저 스케일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음으로도 그렇지만 코드도 마찬가지죠. 코드도 첫 번째인 도는 메이저가 나오는 거고 C 메이저 내는 C 메이저 7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인 레는 D 마이너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 7이 나오는 거고 얘네들은 3, 4, 7, 8이 다 반음인 상태에서 그 구조대로 쌓아주니까 이렇게 코드가 나오더라. 이렇게 코드가 나오더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을 그 곡에서 얘네들이 다 같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같은 사운드가 난단 말이에요. 친밀한 사운드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코드를. 물론 이 코드마다 또 기능도 있어요. 1도는 시작하고 끝. 4도는 발전, 전개할 때 사용하는 거. 보통 우리가 코러스, 사비 부분이라 그러죠. 5도, 7은 이제 뭔가 절정에 와서 1도로 해결할 때. 그때 5도, 7. 그래서 이걸 주요 3화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1도, 4도, 1도, 5도, 1도. 그쵸?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큰 기둥을 세우는 거죠. 뭐지? 흥에 겨워 여름이 오면 가슴을 활짝 열어요. 이런 식으로 흥글장 향미 4도 1도 5도 1도 이제 요걸 알면 오브리를 하는 거죠. 어떤 노래든지 간에. 그쵸? 학교 종이 때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노래들은 클래식 작곡가들이 작곡을 한 거라서 1도를 중심으로 1도, 4도, 1도, 5도, 1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팝이나 재즈나 이쪽 우리 팝 쪽에서는 251을 쓰는 거죠. 5도권을 쓰는 거죠. 바로 이 5도권을. 아, 20초. 그러면 그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죠. 나중에 다시 보세요. 아니면은 20초를 뒤로 가서 보세요. 그러면 20초 전에 걸로 계속 따라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코드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C의 대리 코드는 E 마이너와 A 마이너. 그래서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대리 코드고 2도 마이너의 대리, 4도의 대리가 2도 마이너. 그러니까 1도 시작, 1도 시작, 그 다음에 1도 시작, 그 다음에 4도 전개, 5도 절정, 1도 결말, 1도 4도 5도
저기 달님 이거 다시 보기로 또 나와요. 이게 지금 오늘 한 게 다시 보기로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솔로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든가가 이제 기타의 어떤 테크닉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이런 음악에 대한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오브리처럼 이렇게 기타도 좀 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1도, 4도, 5도 그리고 4도의 대리가 2도기 때문에 2도가 D 마이너니까 5도권으로 2, 5, 1, D 마이너, G7, C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에다가 요 코드를 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 진행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코드 톤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소위 말하는, 그쵸? 아니면은 자 락이나 이런 블루스 기타리스트들은 막 코드 톤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펜타토닉, 블루스 스케일 이런 거에서 또 맛을 내니까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이제 어떤 밴딩이나 슬라이딩, 그쵸? 해머링 온, 해머링 오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맛을 내는 거고. 예, 이런 거에서 비브라토 이런 걸로 또 맛을 내는, 이제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의 기타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또 맛을 낼 수도 있는 거죠. 다 펜타토닉 안에서 들어가는 거네, 이런 것들이. 아, 네네. 5도권에서 2, 5을 찾는 게 바로 그렇게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5도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도 있고, 또 이 기타 같은 경우는 5도권으로 해가지고 스케일 연습할 때도 C 메이저 스케일을 연습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익히는 거죠. C 메이저 스케일 끝나면 F 메이저 스케일 연습하시고 B 플랫 메이저 스케일 연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좋고 반음씩 가는 것도 좋지만, 근데 이게 2, 5, 1 찾는 데는 이게 상당히 좋아요. 이게 12키가 다 들어가 있어요. 2, 5, 1이. 네. 그리고 이제 이 2, 5, 1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이저 스케일을 요렇게, 메이저 스케일도 메이저 트라이어드를 먼저 알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C는 도미솔, F는 파라도, B 플랫은 C 플랫 레파, E 플랫은 미 플랫 솔 C 플랫, A 플랫은 라 플랫 도 미 플랫, D 플랫은 레 플랫 파 라 플랫, C 샵은 다 샵 붙으니까 도샵, 미샵, 솔샵, G 플랫은 솔 시레가 G니까 솔 플랫, C 플랫, 레 플랫, F 샵은 파라도가 F니까 파샵, 라샵, 도샵. B는 좀 어렵죠. C, 레샵, 파샵. 이런 거 외워놔야죠. C 플랫은 뭐 도, 미, 솔이니까 도 플랫, 미 플랫, 솔 플랫. 이제 요거 E 같은 경우는 미, 솔, 샵, C. 가운데 음이 발음 올라가는 거. A도 가운데 음이 발음 올라가는 거. 라, 도, 샵, 미. D도 가운데 음이 발음 올라가는 거. 레, 파, 샵, 라. 솔, 시, 레, 도, 미, 솔, 파라도는 그 자체가 메이저인 거. 그러니까 B나 B 플랫은 3음, 5음이 다 반음이 올라가야 되니까 C, 레샵, 파샵, B 플랫, 레, 파. 요렇게 대칭되고 세 개 묶고 요렇게 세 개 묶고 요거를 그대로 반음씩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 이러면 메이저 트라이어드는 12키를 금방 외울 수 있죠. 메이저 트라이어드를 외워서 중심에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3음이 반음 떨어지면 마이너 코드가 되는 거고, 메이저 코드를 중심으로 마이너에서 또 5음까지 반음 떨어뜨리면 디미니시가 되는 거고 마이너 플랫 5가 되는 거고. 그쵸? 그래 놓고 아까 요거 요 순서에서 요거 그대로 어디 갔냐, 요 순서에서 자 라 플랫 도 미 플랫이니까 반음 3, 4, 7, 8 반음이고 3, 4 반음이니까 D 플랫이고, 그 다음에 도, 레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라 플랫, B 플랫. 그 다음에 얘는 솔, 라 관계니까 미 플랫, 파 오는 관계. 그러면 A 플랫 메이저, A 플랫 메이저 7, B 플랫 마이너, C 마이너, D 플랫 메이저 혹은 메이저 7, 5도니까 E 플랫 7, 6도니까 F 마이너 7, 7도니까 G 디미니시 내지는 G 마이너 7 플랫 5. 요것만 봐도 그냥
이 A 플랫 메이저 키의 코드도 한 번에 쫙 나오죠. 요것만 요 로마 숫자로 한 거 1 메이저 7, 2 마이너, 2 마이너 7, 3 마이너, 3 마이너 7, 4 메이저 7, 5 7, 6 마이너, 마이너 7, 7 마이너 7 플랫 5 내지는 7 하프 디미니시 이렇게 딱 외워놓으면 여기다 딱딱딱 갖다 예.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그 코드를 딱 보셨을 때 그 코드가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어떤 음들을 활용하거나 어떤 스케일을 활용해야 할지 기본 메이저 스케일을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되고 펜타토닉을 활용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거를 제가 그 이론에다 다 올려놓긴 했어요. 이론 그 저기 재생 목록에 쫙 있잖아요. 음정부터 그래가지고 네. 근데 자, 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해 못하시는 대로 다음에 또 이해하시면 되죠. 사실 오늘은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트라이드 패턴을 진짜 많이 써요. 그 아까 했던 도, 미, 솔, 레, 파라, 미, 솔, 시, 파라, 도 이거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요거를 C 메이저 키에서 D 마이너 7, 뭐 G7, C 메이저 요런 코드 진행이라던가 고 이제 이 A 마이너 키라던가 C 메이저 키에서 요 이제 요 3마음 패턴을 많이 쓰거든요. 그것도 제가 기타에서 올려놨어요. 기타에서 트라이어드 패턴 그래가지고 3마음 패턴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놨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 요것도 제가 올려놨었고 그 다음에 도, 미, 솔, 레, 파라, 미, 솔, 시 예, 요거를 또 그 말하자면 메이저 스케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3마음을 패턴을 이렇게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를 3마음씩 묶은 걸 패턴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면 굉장히 되게 라인이 되게 또 예쁘게 나와요.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 달님은 되게 뭐 집이 엄청 멋진 것처럼 그러시더니 제일 가까우시네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참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소리님 너무 배우시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시면 이게 참 일단은 그 사마음이라던가 음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 이제 그 감각이나 테크닉만 키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뭐 이런 크로매틱도 이런 것도 물론 알려드리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 음악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뭐를 더 이렇게 더 보충을 해서 뭐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열공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이런 이제 뭐 1년 뒤에 왜 1년 뒤에요? 일 년 뒤라는 뭐 조건이 있나요? 그 달님 그 화성학은 그 독학으로 힘듭니다.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책을 5권을 독파하셔도 그거를 이제 이해를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거라 실제로 내가 그걸 이게 이거라고 딱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는 건 다른 거거든요.
달님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구나. 달님이야말로 진짜 부천으로 오셔야 되겠는데요. 바라모님, 이제 조용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한 문장으로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주시네요. 이론을 알면 음악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음악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적 감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근데 이렇게 너무 이론을 맹신하는 건 안 좋고, 대신에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그냥 주먹구구식이 되는 거죠. 네. 자, 이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천재가 아닌 이상 평범한 사람인, 그렇죠. 천재들은 또 다른 것 같아서. 그 바라모님, 오히려 사람보다 바람모라는 닉네임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전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까먹어가지고. 아니, 친구분들과 화성학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야 삼바 라틴. 네, 바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네, 네. 사람이란 닉네임보다 바라모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스페인이라 이거 저작권도 걸리려나? 이거 스페인이라는 그건데. 자, 오늘도 상당히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참여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보면은 되게 음악적으로 되게 251 오도권 다이어토닉 코드 이해가. 아유, 감사합니다, 달님. 예. 언제든 결심이 쓰시면 부천으로 오세요. 혹시나 제가 여기 운영하기 힘들어서 문을 닫으면 그래도 유튜브는 계속 할 테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싶어서. 이거 당연하죠. 소리님은 그 직원들 무슨 일을 하시는데 직원들하고 화성학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 직장인 밴드. 그 인천에 인천 문화재단이라고 있는데
아, 네, 달님. 네. 내공. 내공 없으셔도 됩니다. 제가 내공을 쌓게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어, 양손은 무겁게 마음 가볍게 해서 오세요. 자, 농담이고 그 인천에 문화재단이라고 있어요. 인천문화재단.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천이 저쪽 저기 강화도도 그렇고 이쪽 섬들이 다 인천시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름부터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 해서 그쪽에 있는 섬 쪽에 있는 밴드들 직장인 밴드들을 이제 교수급 이제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출장 레슨을 가는 거죠. 직장인 밴드 가르치러 티칭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올해랑 작년이랑 이렇게 갔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밴드를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 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소리님. 예. 그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직원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소리님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려고 저렇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잘 이해 안 되시면 개인 교습 받기를 추천합니다. 사실 대학생들 소리님이 계양구에 사신다 그랬었나요? 저기 그 표정님이 그쪽 사시지 않으셨나? 아닌가? 표정님이 딴 데 사셨나? 오늘 이 표정님은 안 오신 것 같은데. 소리님이 계양구. 소리님이야말로 진짜 가까운 데 사시네요. 계양구. 저는 부평구. 집은 부평구 상곡동. 너무 개인정보인가? 자, 벌써 시간이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시간으로 10시가 됐네요. 자, 계양구. 네. 가까이 사시네요. 계양구. 저 계양산 자주 올라가는데 요즘은 잘 안 가지만. 자, 오늘도 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사실 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역시나 온라인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막 이렇게 좀 더 막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제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어, 좀 앞으로는 조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계양구에 또 한 분이 더 사시는 것 같았었는데 그때 소리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었나? 네. 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아예 완전 쉬운 거부터 해서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뭐 매주 금요일마다 뭐 사는 얘기하고 이런 것도 이제 뭐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도 또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관우 어서 와. 예,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게 부천은 이제 스튜디오가 부천이고 여기 이제 뭐 교습소 겸 학원 겸 해가지고 부천이고 집은 부평구예요. 예. 요것도 끝나면 또 이제 전철 타고 가야죠 집에.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완전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론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이게 레슨이 돼 버리면 되게 또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한 레슨이 되면. 왜냐하면 그 디테일한 레슨은 제가 이미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거기에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좀 진행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하던 방식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게요. 자,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뭐 억지로 안 만드셔도 돼요. 네. 예. 자, 그리고 뭐, 네, 오늘 뭐 불금이니까 또 불금을 또 누리셔야죠. 예, 아직 이제 10시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저는 집에 가서 바로 잘 거지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만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